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위원장이신 최경환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설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자, 민주평화당 창당 이후에 이 첫 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설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 같은데 설 민심 어떻든가요? 이번 설은 이제 동계올림픽과 겹쳐서요. 올림픽 경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컸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대화들을 나눈 게 예전보다는 적었다 이런 분위기였었고요. 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 직장 취직 문제에 걱정들이 많으셨고 특히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가까운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걱정들이 상당히 좀 격하게 좀 반응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네. 정치적인 문제는 민주평화당의 창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생각도 또 가치관도 다른 분들이 같이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민주평화당으로 이렇게 나온 건 참 잘했다. 근데 더 열심히 하라. 이런 분위기들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은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체제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이 쪼개지면서 3당 체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이 민평당 입장에서는 3당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광주 호남 경우에 3당 체제라는 게 지역민들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좀 낯선 정치 지형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 볼 때는 이제 3당 중에 바른미래당의 경우, 광주와 호남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저희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저희 평화당이 어떻게 이제 서로 각축과 경쟁을 벌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이 좀 모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은 여전히 이제 민주당과 이 민평당의 양당 구도다. 이런 네, 또 말씀이시죠? 네. 이미 이제 출마자들도 그렇고 이제 바른미래당의 간판을 가지고 호남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당 분당을 지켜보는 이 지역민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걱정을 했는데요. 같이 함께 하지 왜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열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너무나 다른 생각들, 특히 이번에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가시는 국민의당 분들의 태도들을 보면은 과연 저분들이 진정한 진보와 개혁의 호남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과 이렇게 연대를 한다느냐 하는 걸 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경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호남과 광주를 대표하는 정당이 그런 길을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이제 그런 시선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잘 설득하고 또 끌어안고 호남의 정치적 유산과 또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지켜나가는 정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4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민평당이 창단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방선거 준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창당된 지 지금도 창당 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선거 기획단도 구성하고 이런 당직자도 인선하고 하는 선거 체제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결국 정책과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좋은 후보들을 얼마만큼 내세우느냐, 지역민들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인물을 얼마나 내세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또 그런 준비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의원님께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이제 많은 지방 의원들이 저희 당에 참여를 하고 있고 새롭게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첫째로 이제 유능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지나치게 좀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에 열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지역의 정책, 지역 개발 정책, 지역을 더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준비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장 선거만 이렇게 놓고 볼 때 민주당은 지금 현재 7명의 입지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민평당에서는 현재까지 입지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혹시 출마 가능성 있는 후보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출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정도까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당장 중앙정치에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문제, 네. 20명을 채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번이라도 빠져나가면 좀 어려운 국면이 있어서 교섭단체 구성 문제와 지방선거 후보로 나가는 문제, 이게 또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분, 현역에서는 한 두 분 정도가 이야기가 되고 광주시장의 경우 말씀드리면요. 네. 언급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외부에 그런 능력 있는 인사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데 준비되면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현재 민평당은 이제 교섭단체 구성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광주시장 후보로는 현역 의원들이 나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외부 어떤 영입 인사 이런 분들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딱히 외부 영입 인사 중에 누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단계고요. 네. 그리고 교섭단체 부분이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 목표인데, 또 그것과 더불어서 또,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은, 그 당이 존재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교섭단체 구성 문제와 원내외에서 그 후보를 찾는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좀 한두 달간 좀 집중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 광주시 지방의원 대다수가 국민의당을 이제 탈당은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민평당에는 입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상당히 궁금한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인데요. 네. 국민의당이 시의원이 9명이었는데 그렇죠. 7, 8명 정도는 지금 민주평화당에 입당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두 분 정도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잔류하겠다는 분들이 한두 분 또 이 정도 계신 것 같고요. 대부분이 이제 민주평화당에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방 의원들이 지역 민심을 제일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당 초기인 만큼 또 중책을 맡게 해서 책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분들, 시의원님들도 참여를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광주시 의원님들 일부가 지금 민평당에 입당을 한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구의 이은방 의원이나 또 남구의 박춘수 의원, 또 광산의 이정현 의원 등 이런 분들이 전부 민평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 광주 서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이 지방선거보다 더 판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무안시나 전남에 또 한 선거구가 있고요. 네. 다양스러운 것은 국회의원 그 출마하겠다는 민주평화당으로 해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정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나오는 분들만 아니라 또 외부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민주평화당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들을 좀 지역과 중앙에서 물색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훌륭한 후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국회 조금 소식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어제 그래도 다행히 5.18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를 했죠. 네. 좀 다행입니다만은 그래도 지역에서는 이게 강제 조사권이 빠져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이런 여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고 이게 언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법은 작년 제가 작년 7월에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또 다른 의원님들 발의한 법은 5개 법안이 병합돼서 어제 천신만고 끝에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렇죠. 국회에서는 이제 상임위 통과되면 대부분 법안들이 이제 본회의까지 가는데요. 목표는 2월 28일 이달 말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셨던 광주의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강제 수사권 문제는 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계속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법안 만들 때부터 전남대 전문가 교수님들, 법대 교수님들, 5.18 단체와 협의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지금 현행 법률 체계나 헌법의 체계상 이를테면 뭐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을 가질 법률로 또 조사위원회에 가질 수는 없다. 또 동행명령 부분을 강제하자는 것들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지나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다 해서 현재 판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제한적인 게 많이 있었어요. 네. 다만 이제 임의동행을 거부할 때에 이제 벌금 3천만 원을 규정한다 할지 또 어떤 검증 권한이랄지 또 국회에 특별검사를 임명을 요청한다 할지 또 고발을 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할지 혹은 또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할지 하는 권한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법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법안은 그런 방향으로 제정이 돼가는데요. 얼만큼 진상조사위원회를 실효성 있고 강단 있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를 우리 광주가 고민을 좀 더 깊이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성과를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데 5.18의 진실을 밝히는데 성과를 내고 매듭을 지어낸다는 생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도 참여하고 이런 또 운영하고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의원님께서 5.18 특별법을 제안을 하시고 또 이제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의원님 이 5.18 특별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이었습니다.